유메노 호노오는 요시하라 히로토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7kg입니다. 유메노 호노오는 2022년 7월에 데뷔하여서 총 26번의 경주를 뛰었고 그 중에 20번의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한 일본 고치 경마장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유한 경주마입니다. 유메노 호노오가 뛰고 있는 고치 경마장은 일본 경마장에서도 어급으로 분류되며 일본의 평범한 시골에 위치한 고치 경마장은 모래의 두께가 15cm가량으로 두꺼운 편이라 경주마들이 능력을 쉽사리 발휘하기 어려운 경마장 중에 하나입니다. 유메노 호노오는 특히나 2023년과 2024년 12월에 고치 경마장 그랑프리 대상 경주인 고치현지 사상배 2400m 레이스에서 연속해서 우승을 차지하며 명실공히 고치 경마장의 장거리 최강자로 등극하였습니다. 유메노 호노오가 자기의 본거지인 고치 경마장을 벗어나 처음으로 타 지역 경마장에서 출전한 것이 바로 지난 4월에 한국 경마의 YTN배 대상 경주였고 당시 생애 첫 해외 원정에서는 수송 과정에서의 컨디션 조절에 대한 문제와 처음으로 왼쪽으로 도는 경주 전개에 적응하는 부분에서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3착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본래의 질주 습성과는 다르게 초반부터 선두권에 나서서 앞선의 빠른 흐름에 다소 무리하였고 직선에서 글로벌 히트와 스피드 영에게 추월을 허용하며 2위마와 불과 목차로 3착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일본 고치 경마장에 복귀 후에 연속해서 두 번의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건재를 과시하였고 특히나 직전 경주였던 9월 28일 1900m 레이스에서는 초반에 후미에서 전개 펼치다가 중반부에 특유의 외곽 무빙 전개로 선두권에 진입하였고 막판 직선에서도 압도적인 주폭 겸비된 탄력을 선보이며 2위마와 3마신차로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번에 생애 두 번째 한국 원정 경주인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제는 한국의 과천 경마장 주로 컨디션에도 경험을 하였고 적정거리 2300m 레이스에서는 초반 전개에서 지난 YTN배 대상 경주처럼 앞선 빠른 흐름에 무리한 전개 운영이 아니라 최근 입상시 특유의 전개인 초반에는 중후미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뒷직선 3코너 진입 전에 외곽을 감아서 무빙성 전개로 레이스 운영을 할 것이며 한국에 도착 후에도 절정의 훈련 컨디션을 바탕으로 2025년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우승이 확실시됩니다. 석세스 백파는 진겸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 57kg입니다. 석세스 백파는 거구의 체격 조건의 파워가 탁월하며 널찍한 주폭이 겸비된 근성 우수한 마필입니다. 석세스 백파의 모마인 백파는 과거 코리아노크스배 우승과 더불어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 2차 입상을 했던 최강의 앞말이었습니다. 모마 백파의 화려한 명성에 걸맞는 특급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석세스 백파는 2023년 8월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는 능력의 완성도가 부족한 가운데 연달아 졸전을 펼쳤지만 실전 거듭할수록 출발 이후 순간 스피드도 뚜렷하게 보강된 면모를 보이며 12월에 1300m 레이스에서 고대하던 첫 승 달성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작년 2월에 1600m 중거리 첫 도전에서도 탁월한 기량 보이며 연승가도를 달렸고 작년 4월에 생애 첫 번째 대상 경주 출전이었던 KR-A컵 마일에서도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챔피언 자리에 등극하였습니다. 당시 현장 배당판 인기 5위로 개무시받았지만 보란듯이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며 챔피언 세레모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2000m 장거리 레이스였던 삼관마의 마지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에서는 정상 발주 이후 중위권에 자리하고 차분하게 힘한 배 잘된 레이스를 펼쳤고 3코너부터 적극적으로 외측으로 빼서 스퍼트를 단행하며 직선에서 압도적인 주폭 겸비 탄력을 선보이며 3세마 통합 챔피언 자리에 등극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는 초반 전개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4착에 머물렀지만 12월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는 초반부터 적극적인 선입권 포지션 플레이를 펼치며 직선에서도 막판까지 역주를 펼치며 3착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4세마로 접어들면서 더욱 만개한 능력을 발휘하며 3월에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에서 챔피언에 등극하였고 5월에 부산광역시장배에서는 3착에 머물렀습니다. 절치부심하여 지난 8월에 KR-A컵 클래식 대상 경주에서 드디어 글로벌 히트를 이기고 챔피언에 등극하였습니다. 당시 석세스 백파는 진겸 기수가 서두르지 않고 선행 나선 글로벌 히트에 바로 외측에 붙여서
무거운 내주로를 피해서 페이스 안배를 기가 막히게 잘 해나갔고, 스피드형은 초반 자리 잡는 과정이 순탄치 못하여 중후미로 전개가 처진 가운데 글로벌 히트는 다소 끌리는 모습도 보이며 힘소진 있는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였습니다. 직선 주로로 들어서서 글로벌 히트는 다소 다리가 풀리기 시작하며 과거 우승시보다 탄력이 저하되는 상황이었고, 석세스백파는 결승선 전방 250m 지점부터 글로벌 히트를 넘어서며 압도적인 탄력으로 결승선을 향해 진격하며 글로벌 히트를 3화신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직전에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고도 3착에 머무르며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8월에 KRA컵 클래식 대상 경주처럼 적극적으로 선두권 2선에 붙여서 전개를 펼쳐나갔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지만 당시 선두 빠른 흐름의 3선에서 소극적인 전개가 패인이었습니다. 절치부심하여 이번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 출사표를 던졌고, 진겸 기수가 지난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 적정거리 2300m 레이스로 진행되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는 출발 이후 선두 포지션에 자리하고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레이스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훈련 시 한결 향상된 컨디션을 보이며 절정의 기량을 보일 모든 준비를 해놓은 만큼 그랑프리에서 최고의 능력을 선보일 입상 도전마입니다. 스피드형은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7kg입니다. 스피드형은 2022년도 12월에 서울과 부산의 2세 통합 챔피언을 결정했던 브리더즈컵 대상 경주에서 챔피언 자리에 등극하며 화려한 데뷔 시즌을 경험하였습니다. 이후 3세마 시절에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 출전하여서 기습적으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갔고, 막판까지 악착 같은 끈기를 발휘한 끝에 3착하며 기염을 토했고, 그야말로 명실공히 넘버3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작년대 4세로 접어들면서 4월의 YTN배 대상 경주에서는 초반 자리 잡는 과정이 순탄치 못한 가운데 인코스 후미에서 전개를 펼쳐나가며 직선에서 외측 빼서 추입을 시도했지만 최선두권의 투오니 반석과 앞선에서 막강 추입 능력을 선보인 글로벌 히트를 결국 제쳐내지 못하고 2위마와 1마신차로 3착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막판 추입 시 끝걸음의 여력은 충분하였기에 직선 구간에서 스퍼트 타이밍이 빨랐더라면 충분히 우승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월의 상반기 그랑프리였던 부산광역시장배 대상 경주에서는 그야말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4착에 머물렀지만 6월의 중거리 1600m 레이스로 시행되었던 오너스컵 대상 경주에서 그야말로 오랜만에 챔피언 자리에 등극하면서 다시금 전성기의 능력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작년 9월에 1200m 단거리 레이스로 펼쳐진 코리아 스프린트컵 대상 경주에서는 초반 전개를 후미에서 펼쳐나가며 직선에서 늦은 스퍼트로 4착에 머물렀지만 한국의 출전 마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1월에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는 3착의 성과를 거두었고 12월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는 전개를 기가 막히게 풀어냈지만 막판에 내측으로 기대며 아쉬운 4착에 머물렀습니다. 올 시즌 대상 경주에서 단거리와 중거리는 물론 장거리 레이스까지 모두 출전하였고 2월에 세계 일보배 1200m 단거리 대상 경주에서는 선두 하이페이스 구도 속에서 초반 전개의 불리함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종반 뒤늦은 스퍼트로 늦추입으로 인해서 3착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3월의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에서는 글로벌 히트가 불참한 레이스에서 석세스백파와 막판 치열한 경합 끝에 머리차로 2착하였고 4월의 YTN배 대상 경주에서는 최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아서 초반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중후미로 쳐졌지만 뒷직선에서 무빙으로 선두 외곽에 가담하면서 직선에서 한결 향상된 탄력을 선보이며 글로벌 히트에 이어서 2착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5월에 부산광역시장배 대상 경주에서는 직선에서 한 박자 빠른 스퍼트를 단행하며 글로벌 히트에 이어서 2착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만년 2인자의 서름에서 벗어난 직전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는 스피드형이 이기는 전개가 어떤 것인지 여실히 증명해내어 대망의 챔피언 자리에 등극하였습니다. 이미 스피드형의 변화의 징조는 9월의 코리아컵에서부터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과거의 전개 양상과는 다르게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선두 2선 포지션에서 전개를 펼치며 한국 경주마 중에 최고의 성적인 4착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전개 운영이 여실히 반영되었던 직전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는 선행마 보내놓고 2선 외곽에 빠르게 붙여나가며
직선에서 한 박자 빠르게 월등한 스퍼트를 단행하며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스피드영은 이번에 2300m 레이스로 펼쳐지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도 경주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2선에 가담하여서 전구간 유리한 포지션에서 전개 운영을 펼쳐낼 것이 유력하며 훈련 시 절정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자력 입상 기대치가 매우 높은 입상 도전마입니다. 글로벌 히트는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7kg입니다. 글로벌 히트는 작년도 그랑프리 챔피언에 등극하였고 생애 9번의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주마로 평가받았지만 올해 5월의 상반기 그랑프리인 부산광역시장배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뚜렷하게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경주마에게는 치명적인 개인 대염 병력으로 인해서 최근 2번의 대상 경주에서 2착과 4착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는 서승훈 기수가 첫 기승에 나서는 가운데 훈련 컨디션은 크게 하자 없는 면모를 보였고 당일 예시장 컨디션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여전히 베스트 컨디션은 아닌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썩어도 준치의 표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과거 전성기의 능력을 다시금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평가됩니다. 원평스톰은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5kg입니다. 원평스톰은 현 시점 과천의 3세 최강 전력의 마필입니다. 작년 9월에 데뷔 후 장거리 2000m까지 단번에 섭렵하며 5연승을 거두고 스트레이트로 1등급으로 승급하였고 올해 3월에 실질적인 최강자급 편성이었던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도 입상 실패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후 5월에 1등급 약체 편성에서는 우승을 차지하였지만 이후 오너스컵 대상 경주 포함해서 2번의 경주에서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직전에 마미야 기수와의 첫 호흡 속에 1800m 레이스에서 압도적인 경주 운영 능력을 보이며 우승을 차지하면서 경주마에 있어서 능력기수 기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세마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마필의 베스트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하였고 이번에 2300m 레이스로 펼쳐지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원평스톰은 출발 이후 악착같이 최선두권에서 레이스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과천의 2300m 최장거리 전개 운영상 앞선에서 자기 주도 페이스로 전개를 펼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평가되며 훈련 시 최근 들어서 가장 탁월한 컨디션이 포착된 만큼 조선경마의 특성상 덜 팔릴수록 가장 주의하여야 할 최대 복병 마필로 평가됩니다.